내 이름은 하루타 케니치, 14살의 중학생이다. 오늘은 줄곧 괴롭힘을 당했던 가해자 아이에게 복수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얘기할까 한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내가 초등학교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릴 때부터 나는 소심하고 조용하고 친구가 별로 없었다. 케니치, 너도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고 그러면 좋을 텐데. 됐어, 나 친구도 별로 없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쉬는 시간에는 책을 읽으면서 대부분 혼자서 보냈다. 누구랑 무얼 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불쌍하고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낸 걸로 오해받기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 다행히 나는 좋은 부모님을 두었고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모두 나를 이해해줬기 때문에 집은 내게 있어 가장 편하고 좋은 곳이었다. 책을 가까이 하는 건 좋은 일이지 뭐. 독서력이 있으면 학교 공부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 이것도 취향이라면 취향이지. 너무 뭐라 하는 것도 간섭이긴 해. 아빠, 나 이 책도 읽어보고 싶어. 그래, 네가 읽고 싶은 만큼 마음껏 읽어.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지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잘 못하다 보니 학교 생활은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다. 야, 너 성대모사 할 줄 아는 거 있냐? 나 그런 거 못해. 이 아이의 이름은 토모자와 야스유키. 5학년 때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된 아이였는데 덩치도 크고 대장처럼 굴면서 시비를 거는 전형적인 문제아였다. 덩치에 걸맞게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동급생들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통제가 안 되는 골칫거리였다.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야스유키는 나를 타깃으로 찍었는지 툭하면 와서 시비를 걸었고 개념 없이 이것저것 시키고 애들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웠던 것은 나를 프로레슬링 연습상대로 삼아 가지고 노는 것이었다. 어디서 보고 와서 그걸 그냥 흉내내는 거였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스러웠다. 야, 아빠 그만해. 넌 이 정도도 못 참냐? 약해 빠져가지고 좀 참아. 하지만 주변에서는 남자애들끼리 엎치락뒤치락 장난을 치는 걸로 보였는지 선생님들도 뻔히 보면서도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는 어른이 없었다. 무관심했고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갔다. 나는 아프다, 그만해라. 필사적으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낸 거였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알아챈 어른은 학교에 없었다. 사는 게 괴로웠고 학교에 가는 것도 정말 싫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준 사람이 있었다. 방과 후 공원에서 야스유키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아자, 다음은 코브라 트위스트. 제발 부탁이야, 그만해. 애원하다시피 그만하라고 했지만 야스유키는 아랑곳하지 않고 레슬링 기술을 나한테 쓰려고 했다. 야, 그만해. 싫다고 하는 소리 안 들려? 미도리! 그 손 지금 안 놓으면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같은 반인 미도리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줬다. 미도리는 자기 의견이 확실한 아이였고 남자애들도 함부로 못하는 기가 센 여자애였다. 나도 기가 센 여자애는 좀 무서워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미도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매번 도와줘서 고마워, 미도리. 싫으면 싫다고 더 세게 말해야지. 그렇게 살살 말해서는 들은 척도 안 해. 나와 미도리는 바로 옆집에서 살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면서 자란 소꿉친구였다. 친구가 거의 없는 나한테는 유일한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다. 내가 언제까지 너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조금 더 잘하면 여자애들은 남자애들한테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더 강해져야 널 지킬 수 있어. 시간이 흘러 우리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된 후로 나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중학교 입학 기념으로 가족끼리 외식을 하던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 복싱 배울 거야. 내 말을 들은 부모님과 형제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거야 매일 집안에서 책만 보던 애가 갑자기 격투기를 하겠다고 했으니 다들 허를 찔린 기분이었을 것이다. 평소에 격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어떤 일을 계기로 강해져야겠다는 의지가 뜨겁게 솟아났다.
놀라긴 했지만 아빠는 박수까지 치면서 응원해 주셨다. 좋은 생각이네. 복싱 배워둬서 손해볼 일은 없어. 하긴 남자면 주먹을 단련해둘 필요가 있지.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곧바로 아이들도 가르치는 권투장을 알아보고 바로 등록을 했다. 케니치, 얼마 전에 너네 엄마 우연히 만났는데 너 복싱 배운다며? 진짜야? 진짜야. 도장에 등록까지 다 했어. 갑자기 뭔 바람이야? 너랑 복싱이랑 매치가 안 돼. 이유가 뭐야?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내가 워낙 운동 부족이잖아. 어쩜 말하는 게 딱 아저씨냐? 그리고 운동이 하고 싶으면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많잖아. 왜 하필 종목이 격투기야? 나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야. 여러 가지 생각 뭐? 뭘 자꾸 캐물어. 복싱 배우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영 미스터리라서. 특별한 이유는 없으니까 더 이상 캐묻지 마. 복싱을 배우겠다는 선언은 미도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건지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나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다. 그리고 트레이닝 첫날 도장에 들어서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모르긴 해도 엄청나게 혹독하게 연습할 텐데. 나처럼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생긴 애는 여기서 바보 취급을 받을 거란 생각에 위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나를 지도해줄 타테야마 트레이너와 첫 대면을 했을 때 복싱에 흥미를 가져줘서 고맙다. 서두를 필요 없고 기초 훈련부터 차근차근 배워가기로 하자. 타테야마 트레이너는 역시 운동으로 다부지게 단련된 몸이었고 인상도 좋고 성격도 자상한 분이었다. 덕분에 바싹 얼어있던 몸에서 긴장이 풀렸다. 힘들다기보다는 의외로 즐겁게 첫 연습을 마쳤다. 한 가지 더 의외였던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복싱의 매력에 쉽게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거칠기만 한 운동인 줄 알았는데 머리도 써야 되고 심플하게 스트레스 해소에 그만인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또 매일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몸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기본적으로 마른 체형인 건 변함이 없었지만 맨몸 상태에서 보면 몸에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도장에 다닌 지 반년 정도 지나서 처음으로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 물론 내 실력으로는 첫 경기에서 탈락만 안 했으면 하는 수준이었지만 처음으로 시합에서 이겼을 때의 기쁨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부모님이 내가 우승이라도 한 마냥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고 대체 지금껏 내 걱정을 얼마나 했으면 저럴까 싶어서 괜히 마음이 짠해왔다. 또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스포츠를 통해서 누군가와 당당하게 승부를 겨루고 이기는 경험을 쌓아가는 일은 내면의 자신감을 키우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미도리?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우연히 미도리를 봤다. 미도리 옆에는 줄곧 나를 괴롭혔던 토모자와 야스유키가 있었다. 야스유키도 우리와 같은 중학교였고 미도리와 같은 반이 된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둘이서 밖에서 만날 정도로 사이가 좋은 건 몰랐었다. 오늘 너 역 근처에 있었지? 있었어. 아, 맞다. 너 다니는 도장도 그 근처지. 너 야스유키랑 같이 있던데? 별로 내키지는 않았는데 내 친구가 야스유키랑 몰려다니는 애들 중에 찍은 애가 있다면서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어울리게 됐어. 아, 그런 거구나. 야스유키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초딩 때랑 똑같아. 요즘 들어서 은근 끈질기게 연락이 와서 골치 아파. 설마 둘이서 만나자고 연락하는 거? 신경 쓰이는 거? 누가 그렇대? 웬 발끈? 나도 그냥 해본 소리거든? 난 그런 애한테는 관심 1도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신경도 안 쓰겠지만. 그렇게 된 거구나. 그 자식하고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걱정이 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미도리는 기가 센 성격은 변함이 없었지만 중학생이 되고 나서 갑자기 예뻐지기 시작했다. 얼굴이 예쁘다 보니 남자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는 나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야스유키까지 미도리에게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었다. 나한테 있어서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인 미도리가 그런 폭력적인 놈하고 사귀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었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하지만 미도리가 누구와 사귀는 것 같지는 않았고 나와 미도리는 한결같은 소꿉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중학교 2학년이 됐다. 이 자식 초딩 때부터 완전 약해 빠져서 나한테 꼼짝도 못했어.
반항도 안 하고 열나 재미없어. 운 나쁘게도 2학년에 올라와서 야스유키와 또 같은 반이 되었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태도며 말투로 매일 나를 괴롭혔다. 복싱을 시작한 뒤로 자신감이 생긴 덕분인지 친구는 전보다 많아졌지만 어디까지나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정도였다. 초등학교 때의 일이 트라우마가 된 건지 여전히 야스유키가 앞에 있으면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바보처럼 굴 거면 뭐하러 복싱을 배웠냐고 나 자신에게 화를 내는 날이 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방과 후에 대의원 회의가 있어서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깜빡하고 교실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가지러 갔다. 야, 대체 왜 싫어? 글쎄 싫다는데 왜 자꾸 그래?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센터 같이 가자는 것뿐인데 뭘 그렇게 튕겨? 난 게임 안 좋아해. 싫다는데 왜 자꾸 물고 늘어져? 야스유키가 미도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단순히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라면 내가 뭐라고 욕할 일은 아니지만 야스유키와 몰려다니는 애들 여러 명이 합세해서 미도리를 중심으로 삥 둘러앉아 있는 게 거슬렸다. 저 상황에서는 미도리가 빠져나갈 수도 없을 거고 제 아무리 기센 미도리라고 해도 겁을 먹고 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실로 들어갔고 미도리, 미안, 많이 기다렸지. 내가 너무 늦었다. 마치 우리 둘이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살짝 연기를 냈다. 미리 짠 건 아니었지만 서로 눈빛만 보면 아는 소꿉 친구인지라 미도리도 금세 내 의도를 알아챘고 그럴싸하게 받아쳤다. 아니야, 괜찮아. 빨리 가자. 오늘 너네 집에서 초밥 파티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은근슬쩍 이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했었는데 교실에서 나가려는 내 팔을 야스유키가 거칠게 잡았다. 야, 너 거기서! 너 지금 내가 미도리랑 얘기 중인 거 안 보여?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미도리가 싫다고 대답했잖아. 그래서 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전혀 밀리는 기색 없이 대답을 하자 성질이 났는지 야스유키의 말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소문으로 듣자니 너 요즘 복싱 도장 다닌다면서? 파김치처럼 축 처져 있는 게 주제도 모르고 복싱은. 야, 복싱이 만만해? 초딩 때부터 줄곧 무시하고 괴롭히던 내가 강하게 나오자 상당히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나한테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가르쳐줄 때가 온 것 같다. 어? 그렇게 말하더니 나를 억지로 잡아 끌어서 아무도 없는 교실로 데리고 갔다. 이러지 마. 폭력은 안 돼. 시끄러워. 여자는 빠져. 니들 미도리가 여기 못 들어오게 망 잘 보고 있어. 미도리가 내 편을 들자 다른 애들을 시켜서 미도리를 애워싸게 시켰고 아무도 자기를 방해 못하게 했다. 얼떨결에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더구나 어찌된 영문인지 동아리 활동을 하던 애들이 소란이 난 걸 알아차리고 구경을 하러 우리 주위로 몰려들었다. 이대로라면 선생님들이 곧 달려올 게 뻔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디 주먹 솜씨 좀 보자. 뭐해, 덤비라니까. 야스유키는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있었다. 이번에 같은 반이 된 후로도 우리 둘 사이에 힘 관계는 전혀 변한 게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하지만 나는 그 순간 큰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야스유키의 얼굴을 향해 가볍게 잽을 날렸다. 결과는 명중. 야스유키는 내 주먹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구경꾼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내가 야스유키를 한 방에 쓰러뜨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 첫 펀치는 살짝 맛보기였기 때문에 큰 충격은 아니었겠지만 야스유키의 눈빛이 아까와는 달라진 게 느껴졌다. 선방을 먹고 쓰러지는 치욕을 당하자 완전히 흥분해서 얼굴에 피가 쏠린 야스유키는 이 자식이 어디서 겁도 없이 까불고 지랄이야!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아무래도 나보다 체격이 큰 사람이 달려들면 위압감이 들긴 하지만 야스유키 펀치는 쉽게 간파되는 텔레폰 펀치였다. 나는 손쉽게 날아오는 펀치를 상대하면서 펀치를 역이용 바디블로를 강하게 내리꽂았다. 허점을 보인 야스유키의 복부를 향해 내 주먹이 날렵하게 들어갔다. 그렇게 두 번째로 쓰러지고 나서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고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야스유키 일당들도 야스유키가 당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현타 장난 아니야. 라면서 난리법석이 났다. 막상 결전을 하고 나니 내가 이제까지 무엇 때문에 야스유키를 겁냈었는지 허무한 생각이 들 정도로 순식간에 승패가 정해졌다. 케니치, 너 괜찮아? 괜찮지 그럼. 얻어맞은 건 내가 아니라 야스유키 쪽인데.
열받아. 개짜증이야. 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둬. 절대 용서 못해. 날 이렇게 망신 주고 네가 무사할 것 같아? 언제든지 상대해줄 테니까 말만 해. 네가 언제쯤 나한테 이길지 기대된다. 내 말이 끝나자 야스유키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애들이 없는 쪽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억울하겠지만 지금은 나한테 대들 상황이 아닐 테니까. 잠시 후 소란을 감지한 선생님이 달려오셨고 아이들이 모두 흩어졌다. 우리도 겨우 집에 갈 수 있었다. 너 오늘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대체 언제 그렇게 힘이 세졌어? 너무 우회였어. 나도 야스유키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쓰러져서 의외였어. 네가 처음 복싱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그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적성이 맞았나 봐. 오늘은 상대가 약치여서 내가 강해 보인 거야. 오, 자신감 장난 아님. 난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나 아직도 궁금한데 복싱 배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거야? 또 그 질문이야? 너무 갑작스럽게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내가 뭘? 우리 초딩 때 세계 챔피언 됐던 복싱 선수 기억해? 네가 그런 남자가 네 스타일이라고 그랬잖아. 너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응. 그리고 네가 여자애들은 언젠가 남자애들한테 힘으로 못 이기게 된다면서 나더러 너보다 강해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복싱을 꼭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미도리는 점점 예뻐졌고 여자다워졌지만 나한테는 소중한 소꿉친구이고 미도리도 나를 이성으로 느끼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둘 사이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별히 약속하지 않아도 항상 같이 집에 갔고 밤마다 라인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 어느 날 나는 앞으로 고입 준비로 바빠지겠지만 난 네가 좋아. 원하는 고등학교에 합격하면 정식으로 나랑 사귀어줄래? 뭐래니? 합격할 때까지 왜 기다려? 지금 당장 사귀자. 근데 나는 너랑 사귀면 너무 흥분돼서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네가 그런다고 공부 안 할 타입이니? 그건 내가 보장한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일지망 학교에 꼭 합격하자. 힘들 때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힘이 나잖아. 네 말이 맞아. 고마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부모님들끼리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사이를 대환영해 주셨다. 이 다음에 결혼하면 가족이 된다면서 어른들이 더 흥분하는 분위기였다. 우리 이제 겨우 중학생인데 어른들 너무 앞서가지 않냐? 뭔 생각들을 하는지. 나는 그런 생각으로 너랑 사귀는 건데 넌 아니었네? 대박. 앞으로 잘 부탁해, 미래의 낭군님.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서로를 더 좋아하면서 달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학교에서도 우리는 공식 커플이고 뒤에서 뭐라고 하는 애들도 아직은 없다. 어쩌면 내가 그날 야스유키와의 대결에서 맛보인 펀치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 덕분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려 드는 무모한 애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야스유키는 그동안 내 앞에서 그렇게 맘대로 까불더니 결국 내 펀치에 KO를 당하고 나서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르던 똘마니들도 모두 떠나고 한쪽 구석에서 쓸쓸하게 학교 생활을 보냈었는데 아마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다 보니 창피해서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다. 학교를 자주 빠졌고 그러다 언제부턴가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야스유키 엄마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네가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야스유키를 괴롭혀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 너 내가 고소할 거야. 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간 적이 있는데 그건 적반하장입니다. 긴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건 괜히치였어요. 많이 힘들어했었고요. 저희도 학교에 항의를 하려고 몇 번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말린 건 괜히치였어요.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 그러니까 이번 일은 어디까지나 아이들끼리 자기들 문제의 결론을 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건 야스유키 본인 아닌가요? 아셨으면 아드님 문제는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분들끼리 상의하시죠. 계속 이러시면 저도 다른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빠는 평상시에 조용한 사람이지만 야스유키에 대해서는 좋은 마음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빠는 강경한 자세로 조목조목 따지고 야스유키 엄마가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 못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게니치가 당했던 걸 생각하면 이번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겨우 한번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학교에 안 나온다는 건 그 녀석 멘탈이 유리 멘탈이란 얘기 아니겠어? 아빠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었고
나도 아빠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는 어느덧 중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목표로 했던 고등학교에 무사히 합격했다. 미도리는 가정과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며 가정과가 있는 여고에, 나는 스포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스포츠학과가 있는 남고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 복싱을 배우면서 몸으로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된 나는 장래 스포츠 트레이너 아니면 체육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이 다음에 같은 학교 교사가 되면 너무 재밌겠다. 근데 부부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케이스가 있을까? 어머, 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난 뭐 그냥... 우리 나중에 진짜 재밌는 일 많겠다. 우리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응원하자고 다짐해본다.